안녕하세요. 정의원의 도서관입니다. 제가 저속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지가 이제 몇 년쯤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오해도 많이 쌓인 것 같고, 또 이 저속노화라는 단어가 제가 봤을 때는 좀 잘못 또는 이상하게 쓰이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 저속노화를 그냥 뭐 건강식품 또는 건강한 음식 몇 가지 챙겨 드시는 걸로 이제 제한을 해버리거나, 아니면 또 저속노화는 아예 뭐 나의 모든 그런 욕망을 없애버리고 금욕적으로 가늘고 길게 사는 그런 자기 학대 같은 거다, 이렇게 편견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엔티에이징으로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속노화는 절대 엔티에이징이 아니고 오히려 노화나 노년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정말 납작하게 알려진 거죠. 또 어떤 분들께서는 워런 버핏 봐라, 콜라, 패스트푸드 이런 것만 먹고 90세 이상 장수를 하는데 대체 내가 왜 건강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고요. 그래서 참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속노화 의미를 제대로 좀 알려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장품 바르면 저속노화가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팜플릿 같은 거 있잖아요. 광고 전단에 보면 뭐 스파 이런 데서 저속노화를 막 붙여 막 쓰고 있고요. 정말 어찌 보면 촌스러운 활용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저속한 저속노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저속노화는 사실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오래오래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입니다. 재미없게 노잼으로 가늘고 길게 뽑는 거 아니고요. 100세까지 굵고 길게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그러면서도 농밀하고 즐겁게 병치레 덜 하고 그렇게 사는 방법이고요. 사실은 연구를 들여다보면 이렇게 사는데 필요한 생활습관 요소 그리고 삶의 기둥들이 이미 전반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뻔합니다. 잘 먹고요, 잘 쉬고, 잘 움직이고, 긍정적으로 살고, 이런 것들이죠. 뭐 이런 내용에 대한 책들은 이미 제가 여러 번 썼습니다. 가속노화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시게 되면 몸에 고장이 나는 속도가 더 빨라지기 때문에 고장이 전반적으로 많아지고, 당연히 나의 전반적인 기능을 놓고 보면 가늘고 짧게 살게 됩니다. 그래서 굵고 짧게 그냥 더 빨리 돌아가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병치레를 더 오래 하고 간병을 더 오래 받는 거죠. 제가 처음에 트위터에서 건강 이야기를 할 때 참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무조건 개인더러 노력하라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아닙니다. 저도 이 사회 구조 자체가 우리를 알게 모르게 가속노화의 길로 내모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과로사 영상도 제가 올렸었습니다. 정말 모두가 굉장히 바쁘게 일하고 또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보니까 수면 부족, 또 만성 피로를 당연하게 여기는 문화가 있고요. 또 언제나 너무 촉박한 삶 때문에 자기 자신을 도저히 돌볼 시간 자체를 못 가지는 현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결국에 이 사람과 사회가 인간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내가 삶을 운영하는 원칙을 들여다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삶을 대해오던 시각을 전환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발견했는데요. 정말 공교롭게도 이 책 원고의 상당 부분은 제가 한 1년 동안 36시간 연속 근무, 당직 이런 것들을 많이 해보면서 실제로 제 몸을 해치고요. 이걸 반대로 또 선순환을 다시 만들면서 고장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썼습니다. 제가 한동안은 술을 전혀 마시지 않다가 다시 술을 마시고 체지방도 크게 늘고 또 근육량은 줄어들고 번아웃도 굉장히 심했었는데요.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이 책 저속노화 마인드셋에 쓴 그대로 제 삶을 다시 회복시켜 봤더니 다시 술과 작별할 수가 있었고요. 이제 금주한 지 정확히 5주가 오늘 촬영일 기준으로 됐는데요. 지방은 5kg 빠졌고요. 근육량 증가는 좀 더디긴 한데요. 이렇게 체중이 왕창 빠지는 와중에도 1kg 정도가 늘었습니다. 네, 그 시작은 마인드셋입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 저속노화 마인드셋이 뭔지, 그리고 이 마인드셋이 어떻게, 왜 우리 삶을 바꾸는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사람의 건강은 나무의 건강에 비유하려고 합니다.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려면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와 그 뿌리가 박혀있는 토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토양이 비옥해야 나뭇잎도 잘 자랄 수가 있고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인식이 정상적이어야 좋은 생활 습관이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토양입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면서 동시에 사회가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자, 이 토양이 바로 기본적인 우리의 마인드셋입니다. 스스로를 아끼고 또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마음가짐, 건강한 토양이 되는 건데요. 이 토양이 비옥해야 뿌리, 줄기, 나뭇잎이 정상적일 수가 있습니다. 자,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의 토양은 사실 여기저기에 독소가 많이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은 기계와 같고 24시간 동안 혹사하면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다라는 선형적이고 데카르트적인 인간관, 성공하려면 잠 줄이고 술자리도 매일 나가야지 네트워킹이 된다, 이런 잘못된 성공관도 있고요. 또 내가 나를 돌보는 것이 돈을 쓰면서 자극적인 거를 하는 거다,
그래야 내가 위너다라는 소비 문화도 있고요. 그런 와중에 개인이 자기 돌봄을 제대로 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나의 토양을 오염시키고요. 이 토양 위에 이제 뿌리가 있습니다. 뿌리는 내가 삶을 운영하는 원칙이고 또 가치관입니다. 이 토양에서 영양분을 공급하면 거기서 자연스럽게 삶의 원칙들이 자라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토양이 썩어버리면 잘못된 뿌리가 나옵니다. 잠은 관짝에 들어가서 자면 된다. 지금은 열심히 일하면 된다. 또는 나는 편한 게 좋으니까 편하게 살아야 된다. 한 층만 올라가도 무조건 엘리베이터를 타는 게 낫겠다. 움직이지 않는 게 위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1분도 너무 아깝다. 그 시간도 나는 도파민이 필요하니까 휴대폰을 스크롤하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삶의 원칙이 되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원칙들은 다 가속노화적인 원칙들입니다. 결국에는 몸과 마음을 혹사시키는 거죠. 그리고 편한 길을 찾다 보면 오히려 건강은 나빠집니다. 토양이 건강하면 정반대의 뿌리가 자라납니다. 바빠도 잠은 자야 된다. 그리고 자고 나서는 운동을 최소한은 챙겨주자. 자기 돌봄을 해칠 정도는 일하지 않는 게 좋겠다. 꼭 필요하면 아니오라고도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은 말하자면 조금 더 저속노화적인 삶의 운영 원칙이 될 겁니다. 어떤 뿌리를 가지고 계신지 또 어떤 원칙을 가지고 계신지를 먼저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위에 튀어나오는 것이 결국에는 줄기입니다. 내 삶을 운영하는 시스템이고 환경이고 내가 자원을 분배하는 원칙입니다. 24시간 누구에게나 주어집니다. 또 나에게 인지자원, 집중력, 경제적 자원 모든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지가 줄기가 됩니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의 포트폴리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제가 과거에 13개월 금주를 했었을 때 금주를 하니까 자연스럽게 인맥이 변화합니다. 술을 정말 많이 드시던 분들과는 조금씩 관계가 멀어지고요. 반대로 이제 아침에 만나서 한강 뛰거나 아니면 같이 등산 갈 수 있는 사람들하고는 조금 더 가까워지고요. 이런 것들이 바로 줄기의 역할입니다. 내가 좋아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거에 따라서 내 주위 환경 그리고 인간관계까지 바뀔 수 있는 거죠. 내 삶의 줄기가 건강하면 그 위에는 좋은 생활 습관이라는 잎과 열매가 맺히기가 쉬워지는 거고요. 반대로 줄기가 병들면 아무리 좋은 시도를 해봐야 금방 휘어지죠. 그래서 그 결과로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깥에서 관찰되는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나뭇잎과 열매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뻔한 것들, 식사, 운동, 수면, 술, 담배 이런 라이프 스타일인데요. 정말 많은 분들께서 저속노화하면 렌틸콩, 채소, 운동 이걸 건강관리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세요. 사실 이건 나무의 겉으로 드러난 그냥 결과물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이 라이프 스타일 얘기만 계속하지만 중요한 거는 저 밑에 아래 깊숙한 곳에 있습니다. 제가 임원 강의를 회사들에 가보면 아니 그래서 당장 내가 쓸 수 있는 건강 팁을 몇 개 알려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가 삶의 선순환을 만드는 환경을 조성하셔야 됩니다. 이러면 되게 싫어하십니다. 피드백이 나빠요. 그런데 이 생활 습관이라는 거는 사실 결국에는 교과서 중심으로 잘 공부해라. 그러면 좋은 대학 간다. 뭐 이런 거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내가 삶을 운영하는 원칙이 내가 신년이 되어서 새로 해보려는 어떤 모종의 새로운 식단이나 운동 이런 것들과 합치, 얼라인이 딱 되지 않는 상황이면 어차피 새로운 생활 습관은 나한테 들어왔다가 그냥 튕겨나갑니다. 내가 잠도 못 자고 코티솔이 빵빵 나오는 상황에서 근력 운동을 아무리 매일 1시간씩 해도 근력 잘 늘지 않습니다. 근성장 안 됩니다. 이거 제가 해봐서 압니다. 그래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일단 아침에 일어나서 몸을 움직이겠다 이런 습관을 들이면 처음에는 귀찮고 힘들어도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 싫은데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그냥 늘 하던 일이 됩니다. 제가 정말 몇 년 동안 아침에 깨면 코어 운동을 합니다. 물론 보시기에는 코어가 없어 보이실 수 있습니다만 습관적으로 코어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정말 처음에는 하기 귀찮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그냥 응당할 수 있는 일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규칙적으로 숙면을 취해서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그런 리듬이 생기면 또 피로가 줄죠. 그러면 다음날 할 수 있는 업무의 양이 늘고 효율도 올라가고 퀄리티가 올라갑니다. 식사도 마찬가지인데요. 건강한 식단에 익숙해지면 처음에는 맛이 안 난다고 생각했던 채소나 또는 건강한 단백질 위주의 식사가 오히려 몸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머리도 맑아지고요. 또 과도한 당분, 그 다음에 자극적인 음식에 대한 갈망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들이 몸에 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전반적인 생활이 조금 더 심플해지고 스트레스는 줄어들고 잘 굴러가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는데요. 매일매일 내가 의지력을 쥐어짜서 술을 참고 당분을 참고 억지로
운동을 하러 가는 이런 결심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몸이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일상의 작은 결정들이 다 자동화되면서 정말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집중해야 될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기고 삶 전체의 균형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저속노화는 운동이다, 식사다 이런 겉으로 드러난 잎이나 열매만 보시고 이거 힘든데 나 이렇게 못하겠는데 그거 왜 해야 되지? 자책하실 필요도 없고 거부하실 필요도 없고요. 토양부터 뿌리, 줄기를 차근차근 돌보시고 또 가꾸시면 좋은 습관은 저절로 따라온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속노화 마인드셋이 뭐냐? 바로 이 나무 전체를 건강하게 키우는 사고방식입니다. 나무를 조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건강을 흔히 얘기할 때 보통은 뭐 피부 주름이나 겉모습 이런 것들에 집착합니다. 그래서 뭐 화장품 바르면 저속노화가 되네, 뭐 역노화가 되네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고,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뭐 늙어 보이네 뭐 이런 악플도 많이 다십니다. 뭐 그게 뭐가 중요한지 잘 모르겠는데, 하지만 사실 이거는 어찌 보면 나무로 치면 뭐 잎 색깔만 정말 예쁘게 만들려고 페인트 칠하는 겁니다. 사실은 정작 뿌리나 줄기에 올바른 영향을 주지 않게 되면 나무는 오래 못 갑니다. 물론 겉으로 봤을 때도 뭐 젊어 보이고 싶으신 욕망은 이해가 갑니다만, 실제로 노인의학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람의 전반적인 기능의 총합이고,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계속해서 성장하고 나의 삶을 굵고 길게 만들어 주느냐,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궤적들은 내가 쌓아갈 수 있다는 것들이 이미 잘 알려져 있고요. 자, 여기서 또 문제는 현대인이 일단 너무 바쁘다는 거고요. 우리가 아무래도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이런 뿌리, 토양을 돌보기보다는 당장 눈에 보이는 부분에 급하게 시간을 투자한다는 거죠. 나무의 가지와 이파리가 시들면 반드시 뿌리를 봐야 됩니다. 몸이 피로하고 자꾸 감기에 걸리고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 면역력을 높이는 영양제를 드실 게 아니라 나의 생활습관, 그리고 생활습관을 만들고 있는 마인드셋을 반드시 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마인드셋은 틀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하다가 삼각형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트릴레마인데요. 갓생, 그리고 욜로, 그리고 자기돌봄, 이렇게 세 가지 삼각형입니다. 갓생, 정말 하루 24시간을 완벽하게 자기개발과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생활 이야기할 겁니다. 갓생을 가스라이팅 하는 분들은 무덤에 가서 자라고 얘기를 하죠. 욜로, 인생을 한 번 산다. 그러니까 현재를 최대한 즐기자는 거죠. 양쪽에서 모두 다 자기돌봄을 비난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자기돌봄이 안 돼 있으면 두뇌를 포함해서 인간의 퍼포먼스가 너무 나빠지기 때문에 제가 늘 표현하는 빛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많은 것들을 이루기는 더 어려워집니다. 마찬가지로 욜로에만 너무 빠지면 굉장히 가늘고 짧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삶은 절대로 위너의 삶이 아닙니다. 사실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이 삼각형은 가짜 트릴레마입니다. 우선 저는 무소유주의자가 절대 아니고요. 자기돌봄과 성취, 그리고 즐기는 삶 세 가지를 다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속노화 마인드셋을 이용하면 이 트릴레마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 갓생의 성취감, 그리고 욜로의 행복, 그리고 자기돌봄이 가지고 오는 굵고 긴 행복한 삶, 이 세 가지를 모두 누릴 수 있는 게 저는 저속노화적인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책에서 여러 유명한 분들이 일하는 방식을 많이 예시로 들었는데요. 정말 많은 위인들이 의외로 스스로를 갈아넣지 않았습니다. 의외로 하루 4시간 정도만 일하시는 경우가 많았고요. 나머지 시간은 몸과 마음을 돌보고 또 단련시키는 데 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4시간 정도가 최고의 업적을 내는 창의적 업무의 골디락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걸 텐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갓생을 살기 위해서 막 15시간씩 시간을 정복하면서 일하는 거, 이런 것들은 사실은 가짜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사당오락, 그동안 잘못된 아이디어에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최고의 성과를 내는 업무를 통해서 과정을 즐기고요. 그 과정에서 자기 효능감을 느끼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 반대급부가 없는 잡곡밥 같은 도파민이 나옵니다. 반대로 이제 코카인 같은 마약이 주는 도파민은 쭉 올라갔다가 푹 떨어집니다. 이런 도파민을 반복적으로 느끼면 내성이 생겨서 결국에는 좋은 느낌은 줄어들고 불쾌감은 커지게 됩니다. 현대인들은 이런 코카인 같은 즐거움만 낙인 줄을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즐거움을 너무 좋아하면 낙이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점점 즐거움에 대한 내성이 생기니까요. 하지만 사실은 과정을 즐길 때의 도파민은 오히려 더 순수한 쾌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급부가 없거든요. 적극적인 인지활동이 주는 이 잡곡밥 같은 도파민은 오히려 스트레스를 더 줄여준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잡곡밥 같은 도파민의 대표격인 게 독서입니다. 책은 6분만 읽어도 스트레스 지수가 60% 이상 줄어든다는 연구도 있을 정도인데요. 자, 이렇게 스트레스를 건강한 방식으로 줄이게 되면 음식 취향도 저절로 정갈해지고요. 수면의 질도 좋아집니다.
스마트폰 스크롤하고 싶은 욕망도 줄어들고요. 잘 자고 또 스트레스 호르몬도 가라앉아 있는 이런 차분한 뇌는 당연히 전두엽 기능이 좋고 퍼포먼스가 좋은 뇌입니다. 그러면 생산성, 건강, 행복이 함께 올라가는 선순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잘 쉴 때 더 잘 일할 수 있고 또 그 일을 몰입되게 일할 때 또 더 달콤한 즐거움을 얻으면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삼각형이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거죠. 저는 이게 진정한 자기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는 쉬는 거는 이기적인 거고 게으른 거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근데 어쩌면 우리가 레이스트랙에 자동차 경주를 나가는데 정비, 그러니까 메인터넌스는 전혀 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동차를 혹사시키는데 결과가 좋기를 바라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사실 똑똑하게 자기관리하는 분들은 휴식을 오히려 생산적인 삶의 필수 요소로 간주하는 거죠. 제대로 쉬는 과정이 있어야 제대로 된 몰입을 할 수 있고 그래야 장기적으로 지치지 않고 목표에 다가갈 수가 있고요. 자, 이런 삶을 통해서 갓생의 성취도 누리고 욜로식의 그런 즐거움도 포기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자기돌봄까지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도 행복도 건강도 세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가 있는 건데요.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사실 저속노화가 금욕주의와 거리가 먼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게 아마 우리 사회가 경쟁이 워낙 치열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자기를 관리하거나 건강을 유지한다. 이것도 무조건 스스로를 올가매야 된다. 그런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자기돌봄 자체가 성장과 행복의 토양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선순환 자체는 스스로 절대 올가매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삶의 영역을 철저히 누르듯이 억압하라는 건 절대 아니고 관리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생활습관 관리 이런 단어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때로는 즐겁게 마시고 먹고 즐길 수도 있는 겁니다. 강수돌 교수님이 쓴 중독의 시대라는 책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현대사회가 빠른 성과와 더 많은 소비 그리고 즉각적인 즐거움에 중독되어 있다고 지적을 하시죠. 우리 모두 결과만 쫓고 또 과정은 즐기지 못하는 삶에 길들여져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갓생, 욜로 양쪽에서 다 가속노화를 만들고 어디에도 자기 돌봄이 들어갈 자리는 없는 겁니다. 몰입을 통해서 과정에서 농밀한 즐거움을 얻으면서 이 잡곡밥 같은 도파민을 얻는 방법도 우리는 잃어버린 거죠. 하지만 저는 제 경험상으로도 단언할 수가 있는데요. 정말 자기 돌봄에 투자한 시간 덕분에 성과가 좋아지고 또 몰입 덕분에 삶의 행복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돌봄은 절대로 시간 뺏기도 아니고요. 또 억압도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시간을 불려주는 친구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신체와 인지 기능이 계속해서 좋아질 수 있는 노화 궤적을 내가 만들어가는 길이고요. 마지막 30년 또는 40년이 내 인생에서 가장 즐거운 시기가 될 수 있는 전략이기도 합니다. 자, 저는 이것을 책에서 굵고 길면서 충만하고 농밀한 삶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말이 조금 깁니다. 굵고 길게 원대한 성취를 이루면서도 인생을 길고 튼튼하게 가면서 내가 계속 성장하고 또 기능적으로도 아주 질이 좋은 삶을 산다는 뜻입니다. 충만하고 농밀하게 현재의 삶도 행복과 의미로 가득 채운다는 뜻입니다. 요약하면 오래 건강히 살면서도 매일매일 액티브하게 나이 들어가면서 보람차고 재미있게 산다는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궁금하실 텐데요. 책 내용을 너무 스포하면 아마 아무도 안 사실 거니까 제가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장하는 굵고 긴 삶 만들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나의 삶의 영역에서 골딜락스 지점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육도 과도하게 운동하면 횡문근 융해증 생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삶의 여러 요소에서 최적의 중용 지점 찾는 노력이 필요한데요. 저는 보통 레이스트랙, 그러니까 자동차 경주를 한다면 최상의 성과를 내려면 내가 생각하는 100% 퍼포먼스의 한 70% 정도 밟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책에서는 이 골딜락스의 균형을 찾고 또 스마트하게 일과 자기 돌봄을 병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동안 제가 고민한 내용들 그리고 또 문헌을 통해서 찾은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마인드셋, 책 제목 자체가 마인드셋이죠. 제가 보통 몰입 경험을 많이 하는 글쓰기, 또 호른 연습, 달리기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담았습니다. 이외에도 사람 뇌의 습관 회로를 내 편으로 활용해서 이용하는 방법이나 또 제가 정말 모종의 악순환으로 컨디션이 정말 나빠졌을 때 그 악순환에서 탈출을 하기 위한 저의 루틴도 책에서 공개를 했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들 활용하셔서 삶의 주도권을 되찾으시고 또 더 건강하고 즐거운 삶의 선순환을 만들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저속노화 마인드셋, 결국 핵심은 내 자신을 아끼고 또 돌보는 마음을 기억하시고요. 우리 모두 꾸준히 실천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